영국의 도시 맨체스터, 이 맨체스터 중심부에는 프린세스 스트리트라는 곳이 있다고 해요. 이곳 주위에는요, 유명한 차이나타운이 있고 대학이 많아서 바와 클럽도 많아. 그러니 누가 많겠어요? 흥 많고 열정 많은 젊은 대학생들, 젊은이들로 항상 붐비고 활기가 넘쳐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건이 딱 여기서 일어났어요. 2017년 6월 2일 오전 6시경 18살이었던 아마추어 럭비 선수인 제리라는 남자가 잘 자다가 갑자기 몸에 엄청 심한 통증을 느껴 놀래가지고 잠에서 깨게 됩니다. 놀래서 악! 하면서 눈을 번쩍 떴더니 너 뭐야? 내 눈앞에 벌거벗은 남자 한 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덩그러니 서 있고 뭔가 이상해서 내 몸을 봤더니 내 팬티가 무릎 아래로 벗겨져 있고 나 설마 이 상태로 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던 건가? 상황 파악한다고 멍하니 서 있는데 생각해보니 여기 어디야? 우리 집 아닌데? 나 남잔데 내 앞에 벌거숭이 이 남자는 또 뭐야? 이씨, 기분 나쁘게 항문은 뭐 이렇게 아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느낌이 오죠? 설마 이때 제리도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나 남자한테 설마 이 새끼한테 당한 거야? 나 여자 좋아하는 남잔데 듣도 보도 못한 놈이 지금 정말 짜증나고 열받아서 말 그대로 제리 눈깔이 돌아버린 겁니다. 이 제리는요 운동선수예요. 키도 크고 덩치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바로 앞에 알몸으로 당황한 듯 서 있는 남자, 마른 멸치에 키도 작아.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감히 네가? 너 뒤졌어. 엄청난 분노에 으악 온 힘을 다 담아 펀치! 1, 2, 3 강냉이 펀치로 넉다운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 새끼가 어딜 감히 누굴 범하려고 그 후 제리가 직접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 눈에는요, 덩치 큰 제리, 몸에 상처 하나 없고 지금 바닥에 쓰러져 있는 마른 멸치 같은 남자, 피투성이야. 이건 누가 봐도 쓰러져 있는 남자가 피해자, 제리가 가해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리를 중상의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깡마른 남자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요. 제리는요, 나 아니라니까. 내가 피해자고 저놈이 가해자라고요. 걔가 날 범했다고.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열받는다고 사람을 저렇게 패놓은 네가 쟤한테 당했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 멸치 같은 남자는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마른 남자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이에 경찰은 계속해서 이 제리를 용의자, 가해자로 보고 신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멸치가 깨어나면서 경찰이 조금 이상함을 느껴요. 피해자 신분으로 이 멸치가 있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상하리만큼 말을 아끼는 거예요. 당시 그 상황에 대한 설명도 잘 못하고 조사를 위해 핸드폰을 좀 달라고 했더니 절대 안 줘. 지금 제리도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멸치 행동도 이상하네. 경찰은 반강제로 이 마른 멸치 남자의 핸드폰을 뺐습니다. 봤더니 웬걸 영상을 찍어가지고 친구한테 보낸 게 있는데 그 영상 속에 의식 잃고 누워있는 제리,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막 그 짓 하고 있어. 막 웃으면서 야 봐봐, 얘 지금 의식 잃었어. 야 나 얘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그게 영상으로 이 영상으로 인해 제리의 억울함이 풀렸대요. 이걸 보고 나서 경찰은 야 미안하다, 너 진짜 피해자구나, 가해자인 줄 알았어. 경찰이 사과했다고. 이 건장한 제리를 범한 남자는요, 레나르트 시나가라는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요 인도 남자예요. 1983년 인도에서 되게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재벌 2세였대요. 너무 멀쩡하게 생겼죠. 솔직히 부자면 공부도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돈이 많은데 난 돈 더 많이 벌려고 공부 안 해도 돈이 많은데 이 생각에 그냥 놀고 먹고 편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달랐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졸업, 건축학 학사 학위까지 취득해요. 2007년 8월 영국 맨체스터의 한 대학으로 유학 가서 공부를 이어갑니다. 영국에서도 그는요, 석사 학위만 몇 개를 받아요. 자기 말로는 공부가 재밌었대요. 취업? 돈? 아쉽지 않거든. 그냥 공부가 게임처럼 재밌어서 한 거일 뿐. 와, 부럽네요. 여튼 2012년 8월 경찰에 체포될 이 당시에도 그는 다른 공부 중으로 박사 논문을 쓰고 있었다고 해요. 그의 영국 생활, 보통 다른 인도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영국에서도 아주 부모님의 지원 덕에 호화스럽게 살고 있었어요. 아니, 옆에 사진들마다 좀 느낌이 다 다르지 않나요? 저는 다른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동일 인물 맞더라고요.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찰이 이 신하가에 대해 조사를 하는데 하면 할수록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줄곧 공부만 한 모범생 같은데 아쉬울 게 없는 남잔데 그가 정말 저 남자를 범했나? 당시 신하가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스트리트 딱 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근처에 술집도 많고 클럽도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그가 살던 아파트에서 맨체스터 게이 빌리지가 가까워. 아마 이것이 이제 그가 이 집을 선택한 이유일 거예요. 신하가는 게이였으니까. 여기까지 드는 생각은, 개인 남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가 보이니까 이제 술을 먹여가지고 집에 끌고 와 범했구나 생각이 드는데, 뭐 여기까지도 범죄죠. 그런데 경찰이 신하가의 집을 딱 수색하는데 엄청난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선 그의 냉장고 안에서 술들이 막 발견되는데 이 술 안에 뭐가 막 타져 있네? 마약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얘 집에 뭐 이렇게 카메라하며 삼각대하며 촬영 도구가 뭐 이렇게 많아? 와, 더러운 느낌이 싹 들죠? 야, 이 새끼 핸드폰, 컴퓨터 봐봐. 핸드폰과 컴퓨터 속 앨범을 딱 봤더니 그 안에 말도 안 되는 동영상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우르르르르. 조사 결과 이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남자야. 여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그럼 이 제리 이전에 수십 명의 피해자가 더 있었다는 건데 왜 한 명도 신고하지 않았던 걸까? 경찰은요, 그의 핸드폰 속에 있던 역겨운 동영상, 그걸 뒤지고 분석합니다. 그 결과 와, 이 몰카 동영상 안에 신원 확인이 되는 남자가 136명 정도네. 나머지 70명은 도무지 누군지 모르겠어. 경찰은요, 핸드폰 속에 이제 동영상, 정보 보기 같은 거 클릭하면 이 영상이 언제 찍혔는지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걸 근거로 이 새끼 이거 약 2년 전인 2015년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 짓거리를 시작했네. 경찰은요, 뒤지고 뒤져 몇 명의 피해자들을 찾아냅니다. 진짜 엄청 많은 경찰들이 제리 이외에 피해자들 찾는데 엄청 고생을 했었대요. 여기서 놀라운 건요, 경찰이 피해자를 찾아 연락했어요. 그리곤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새끼한테 당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에? 저 남잔데요? 저 게이 아닌데? 제가 이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요? 언제요? 전 기억이 없는데. 이러니까 신고를 못했던 거예요. 뭐 기억을 해야 신고를 하지. 이들 말에 따르면 술을 진탕 마셨고 잠이 들었대요. 깨보니까 신하가 아파트였다고. 그냥 뭐 없었대요. 머리야. 어제 너무 마셨나봐. 여기 네 집이야? 내가 어제 너무 취해서 네가 여기로 날 데리고 와줬구나. 고마워. 오히려 신하가 좋은 애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여튼 이때 경찰이 수사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거부했대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만약 이거 보시는 남성분들, 뭐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부모님과 함께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이도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서 내가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거 협조해달라고,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이걸 아내한테 어떻게 말하며 부모님도 왜 경찰이 널 찾아오니? 라고 하면 뭐라고 말할 거예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거부를 한 거예요. 그냥 이때까지 무난하게 잘 살았다.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다. 그래서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 중에
한 48명 정도만 신하가와 이제 법정 싸움을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건요. 신하가 이 새끼가 반성의 기미가 없어. 후회도 없고 법정에서 막 쳐웃어. 자기 죄도 인정 안 합니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 48명 정도의 남자들이 모두 자기 집에서 자기한테 사귀자고 사랑한다고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계 모두 합의하에 한 거라고. 기가 차요 진짜. 재판 현장에 이 48명 피해자 있었거든요. 다 진짜 이 말 듣고 벌떡 일어났대요. 이 새끼 뭐냐고. 판사도 이 개소리 안 믿습니다. 경찰은요 재판장에서 신하가가 촬영한 몰카를 다 풉니다. 합의하에 했다고? 네 눈엔 이게 합의하에 한 걸로 보이니? 실제 재판장에서 이 영상이 딱 나오는데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 현장에 48명의 피해자 있었다고. 이들도 기억은 안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도 모르는 자기들이 당하는 영상을 이제 틀어버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엄청 난감, 당황을 했대요. 나 저렇게 당했어? 실제 몰카 속의 수많은 남성들은요. 이 새끼가 내 옷을 벗기고 뭔 더러운 짓을 해도 다 눈을 감은 채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이 48명 중에 제일 먼저 당한 사람은 톤이라는 남자였는데 이 남자 왈 2015년 초에 당시 22살이었는데 이제 클럽에서 술을 엄청 마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기억 끝이에요. 눈을 떠보니까 신하가 아파트였대요. 일어났을 때도 별다른 건 없었대요. 그냥 몸이 조금 약간 불편한 거? 그리고 몸에 구토물이 막 많이 묻어 있었다는 거? 이거를 당시에 그냥 술을 많이 마셔서 자기가 자다가 토한 줄 알았다고. 술 많이 마셔서 몸이 찌뿌둥 안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자기한테 신하가가 어제 술 많이 마셔 쓰러져 있었다. 내가 도와준 거다 라고 하니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 한 번은요. 신하가 이놈이 자기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대요. 2015년 1월 술집에 갔다가 혼자 막 술을 마시고 있는 19살 남자애를 하나 만났는데 그 남자애가 자기 여자친구와 막 싸웠다고. 그래서 그 남자애를 막 위로해 주면서 같이 술 한잔 했고 또 우리 집에 데리고 갔고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신하가가 자기 SNS 상에 표현한 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내가 19살 그 남자애를 무서운 여자친구로부터 구해줬다고. 이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 재밌어. 2016년 9월의 주말, 이날 신하가는요, 24시간 만에 두 남자를 성폭행합니다.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19살이었던 잭. 이날 잭이 술을 엄청 마신 거예요. 꽐라 상태에서 택시를 탔고, 그리고 그 택시에서 내렸는데, 내 눈앞에 서 있는 한 남자, 그가 바로 신하가였습니다. 그 후 상황은 모르겠어요. 눈을 떠보니까 또 신하가 집이었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피해자들이 이 새끼와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다 처음 보는 사이. 잭이 다음날 딱 눈을 떴는데 왜 모르는 남자 집이니까. 그리고 내가 옷을 다 벗고 있어. 너 누구냐? 이게 무슨 상황이냐? 물었더니 신하가 왈. 네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더라고. 그냥 두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우리 집에 데리고 왔지. 술 때문인 건지 뭔지 갑자기 몸이 엄청 뜨겁고 땀도 빨빨 흘리면서 끙끙 앓더라고. 걱정돼서 내가 다 벗겨놓은 거야. 그리고 또 한 명의 피해자 다니엘. 이 남자는요 2015년 친구 생일이어가지고 저녁에 파티를 한 거예요. 술을 엄청 먹었어. 운전을 못하니까 택시를 타고 가려고 이제 택시를 딱 잡으려고 이제 나왔는데 갑자기 소변이. 그래서 술집 바로 옆 작은 골목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이 없대요. 눈을 떠보니까 또 신하가 아파트야. 자기가 어떻게 여기 온지도 모르겠고 이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저 신하가 왈 골목길에 쓰러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때도 그냥 자신이 술을 너무 마셔 필름 끊겼다고 생각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2017년 재판장에서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영상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경찰이 추정한 이놈의 범행 패턴은요. 보통 새벽에 집을 기어 나가요. 앞서 언급한 대로 아파트와 술집, 클럽, 유흥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조금만 걸어 나가도 먹잇감들이 날 잡아 먹으라고 아주 한두 놈이 그러고 있는 게 아니야. CCTV 확인 결과 진짜 이놈이요. 이제 새벽에 먹잇감 찾으려고 아파트를 내려왔어요. 그런데 웬걸? 아파트 내려오자마자 1층에 꽐라된 먹잇감이 있네? 보니까 얼굴도 괜찮아. 덩치도 좋고. 아, 너다. 아파트에서 1층으로 내려오자마자 1분 만에 한 남자를 데리고 바로 집으로 다시 올라간 적도 있었대요. 그의 주요적인 타겟은 혼자 있는 남자였습니다. 술 많이 마시고 골목길이나 길가에 쓰러져 있는 남자? 너무 좋아. 나야 고맙지. 바로 집으로 끌고 들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가지고 놀아도 어차피 이놈들은 몰라. 왜? 이미 꽐라돼서 길거리에 자빠져 있던 놈들인데 지들이 뭘 알겠어? 진짜 피해자들 몰랐죠. 혹여나 집으로 데려가다 피해자가 정신이 좀 든 것 같다던지 길거리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봤는데 아직 정신이 남아있어. 취하지 않았어. 그러면 막 접근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술 한 잔 더 같이 할래요? 아니면 여기 술집에서 술 한 잔 할래요? 그렇게 술 엄청 먹여가지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집에 왔다? 그럼 바로 미리 넣어둔 마약 섞은 술이나 음료 꺼내 먹입니다. 더 인사불성이 되게끔. 오케이, 완전히 마탱이 갔네. 그럼 카메라 바로 세팅해요. 이렇게 해야 잘 보이네. 이 피해자 남자 얼굴이 잘 보이게끔 여기다 설치해야지. 그리고 엎치락 뒤치락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걸 다 카메라에 담고 다음날 피해자들이 일어나면 내가 널 도와준 거다 라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고 보내는 겁니다. 이 짓을 무려 2년을 한 거예요. 2년을. 이 신고자 제리, 아무래도 체격이 좋아서 그런 건지 뭔지 아님 그 마약이 섞인 음료, 술을 덜 마셔서 그랬던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관계 중간에 깬 거죠. 그러니까 신하가 당황을 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알몸으로 서 있었던 거고. 와, 이놈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인도의 재벌 2세였어요. 죄값 제대로 받았을까? 그는 무려 2년 동안이나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놈에게 성범죄 당한 피해자들만 지금 100명이 훌쩍 넘어요. 그런데도 이놈은요, 끝까지 자기 죄 인정 안 했습니다. 이 중 정식으로 인정된 성범죄만 159건. 고로 그는 종신형이 선고됩니다. 당시 판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종신형 받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신하가. 당신에겐 가석방의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가석방 기회가 생기려면 최소 40년은 복역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2060년, 당신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70이 넘어서 가석방 기회가 생기겠네요. 행운을 빌어요. 와, 속이 시원한 판결이죠. 인도의 재벌이고 나발이고 내 알 바야. 넌 그냥 성범죄자야. 이 사건이요, 오롯이 남성만을 타겟으로 한 성범죄로 엄청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었고 같은 인도인들이 정말 경멸을 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 가서 인도 망신시키고 자빠졌다고. 인도인들이 지금도 굉장히 싫어하는 그 인도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신하가의 친구들 말, 신하가가 인도에 있을 때는 동성애가 아니었대요. 여자도 만나고 했었다는데 애가 유학을 가더니 좀 동성애로 변한 것 같다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드는 생각이 원래 동성애였는데 인도에서는 가족들도 있고 인도 분위기상 좋아하지도 않고 하니까 숨긴 거죠. 보통 사람인 척. 그런데 영국으로 유학 와서는 자기 친척이나 직계 가족들도 없고 분위기도 인도보다는 동성애를 좀 더 받아들이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원래 자기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잘못 표현한 게 아니었을까. 보통은 여자들에게 늦은 저녁 돌아다니면 안 되고 여자가 꽐라 될 때까지 술 마시면 안 되고 어두운 길거리나 이런 데는 웬만하면 혼자 다니면 안 되고 늦은 저녁에는 아예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여성들에게 보통 주의를 주는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거든요.
동물, 악마 새끼들에게 남자, 여자가 어딨어요.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라면 다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나 싶어 언급합니다. 지금 저는 동성애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 새끼들을 비하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국에서 성범죄 최다 남성 피해자 사건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